요즘 시장 정말 정신없죠? 한쪽에서는 사상 최고치라고 환호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폭락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신호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복잡한 시장의 퍼즐,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정말 극과 극입니다. 수요일에는 나스닥이 역사상 처음으로 2만 선을 넘어서면서 축포를 터뜨렸죠.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다우지수는 2020년 이후 처음으로 7일 연속 하락이라는 기록을 세웁니다. 아니, 어떻게 한 시장에서 동시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자, 이 거대한 줄다리기의 한쪽 끝에는 누가 있느냐? 바로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있습니다. 시장을 위로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힘이죠. 바로 금리를 내릴 거라는 기대감 말입니다. 96.4%. 이 숫자가 바로 그 기대감을 보여줍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오는 12월의 연준이 금리를 내릴 거라고 보는 확률이에요. 거의 100%죠. 이건 그럴 수도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다라고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그 분위기가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불과 주 초반만 해도 66% 정도였는데 최근에 소비자 물가 지수, 그러니까 물가 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순식간에 96.4%까지 그냥 수직으로 상승한 겁니다. 물가가 잡힌다는 건 연준이 금리를 내릴 아주 좋은 필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낙관론이 아주 강력한 힘을 받고 있는 거죠. 하지만 말이죠. 시장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힘도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반대편에는 바로 한국의 정치적 리스크라는 아주 무거운 추가 달려 있어요. 이게 지금 글로벌 시장을 흔드는 또 하나의 거대한 축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한국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도 이후에 엄청난 정치적 후폭풍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곧바로 코스피 지수의 극심한 변동성으로 나타났고요. 결국 정부가 약 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조 원에 달하는 시장 안정화 기금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하기까지 했죠. 반도체처럼 중요한 산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치를 생각하면 한국 경제의 불안은 곧바로 전 세계 투자 심리에 찬물을 끼얹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상황이 딱 정리됩니다. 미국 시장은 연준이 금리를 내려줄 거야 라는 희망을 붙잡고 있는데 한국 시장은 정치적 리스크라는 돌덩이에 짓눌려 있는 거죠. 바로 이 두 개의 완전히 다른 힘이 지금 시장 전체를 마구 흔들고 있는 겁니다. 자, 주식시장이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동안 똑똑한 투자자들의 돈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 불확실성을 피해서 더 안전한 곳 혹은 완전히 다른 기회가 있는 곳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환율이나 원자재 그리고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아주 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외환 시장입니다.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인 미국 달러로 몰려들면서 한국 원화 가치는 올해 들어서만 14% 넘게 뚝 떨어졌습니다. 그야말로 달러로 피난 가자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반면에 전통적인 안전자산의 대표주자죠. 금은 어땠을까요? 와, 올해 무려 27.1%나 상승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수익률이죠. 왜 이렇게 금값이 오를까? 이 문구가 핵심을 짚어주는데요. 지금처럼 불안한 시기에는 개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각 나라의 중앙은행까지 나서서 금을 사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가치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수단으로요. 이게 바로 금값 상승의 배경입니다. 자, 이번엔 좀 다른 세상으로 가볼까요? 변동성은 엄청나지만 그만큼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곳, 바로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비트코인은 최근 10만 2천 달러를 넘어서면서 또 한 번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오르는 이유는 금과는 좀 다릅니다. 표를 보시면 새로 나온 현물 ETF를 통해서 무려 11일 연속으로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특히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ETF 하나에만 엄청난 자금이 쏠리면서 가격을 위로 밀어 올리는 거죠. 이건 이제 기관들의 돈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새로운 게임이 시작됐다는 신호입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궁금해지죠. 이렇게 복잡한데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이 혼란스러운 시장을 어떻게 헤쳐나가라고 조언하는지 구체적인 전략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산업별로 보면 희비가 좀 엇갈립니다. AI를 이끄는 미국 기술주들은 여전히 전망이 밝고요. 반면에 헬스케어 쪽은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조금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한국 주식은요? 일단 정치 리스크가 좀 거칠 때까지는 지켜보자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처럼 회사 자체는 튼튼한데 주가만 너무 많이 떨어진 소위 말하는 극심한 저평가 상태인 종목들은 장기적으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자산별 전력은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금은 강달러 시대니까 달러를 벌어들이는 수출 기업들이 유리하겠죠? 둘째, 어떤 일이 터져도 내 자산을 지켜줄 보험처럼 포트폴리오의 5에서 10% 정도는 금에 투자해서 리스크를 분산하는 게 현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이건 높은 수익을 노리는 공격적인 투자자들을 위한 카드입니다. 그만큼의 엄청난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뭘 지켜봐야 할지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핵심적인 리스크 요인들을 마지막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투자자들이 지금 눈을 떼지 않고 있는 리스크는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첫째,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실망감이 커질 수 있고요. 둘째, 한국의 정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여전히 가장 큰 변수입니다. 셋째, 이 강달러 현상이 언제까지 다른 나라들을 짓누를지도 봐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AI 기술주들이 너무 비싸져서 거품이 터지는 건 아닌지에 대한 걱정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신호들이 충돌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진짜 기회를 찾아야 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을 현명하게 지켜보시길 바랍니다.